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서울 365외과 대표원장 장태영입니다. 여기는 수원의 엉덩이 대장 항문 수술의 대가이신 이성근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은 항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수술, 비수술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환자분들이 좀 많이 여쭤보시는 치질 수술하고 나서 뭘 먹어야 되냐, 뭘 먹으면 안 되냐,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원장님, 치질 수술 후에 먹는 게 중요할까요? 저는 술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 되는데 대신에 이제 특정 음식을 드시면 수술 후에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죠. 뭐 예를 들면 맵고 짜고 또 뭐 기름진 음식 드시면 좀 항문이 불타는 느낌이 좀 들고 수술한 부위가 좀 따끔거린다 이렇게 얘기들은 좀 하시고요. 변비를 유발할 만한 음식들을 드시면 수술 후에 변 볼 때 좀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? 좋은 음식으로 따지면 과일, 야채, 뭐 식이섬유, 유산균, 물 이런 거를 추천드리고 사람마다 좀 변비를 유발하는 음식이 좀 다르기는 한데 보통 고기, 떡, 감 뭐 이런 거. 감. 네, 보통 감 많이 먹으면 변비를 유발한다 뭐 이런. 네. 우리 옛날에 국립암센터 근무할 때 감 드시고 장 폐쇄 와서 막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경험하시잖아요.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감 농가에서 뭐라 할 수도 있어요. 다 그런 건 아니니까. 다 그런 거 아니야. 많이 먹었을 때 감이 변비를. 어떤 음식은 어떻게 얘기하세요? 네, 서울 365외과에서는 저는 첫 번째, 술은 절대 안 된다. 매운 음식은 피하셔라. 매운 음식은 항문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.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. 저는 수술하시고 한 달 말씀드립니다. 수술하시고 한 달 완전히 회복되고 상처가 다 아물고 나면 술 다시 드셔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원장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? 저는 최소 2주. 네. 술 드시고 피나는 경우가 좀 있고 출혈 중에서도 100명 중에 1명은 다시 꼬매야 되는 일이 생긴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. 대한민국 국민들은 술을 너무 많이 드시거든요. 사실은 적당량은 2잔이란 말이죠. 일주일에 2-3번, 한 번 드실 때 2-3잔 소주로. 위험 시기가 지나면 드실 수 있대 양이 많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꼭 강조도 드리고 싶고. 술은 저는 양보의 여지가 없습니다. 한 달. 한 달도 상처가 다 안 나오면 더 끊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가끔 지연성 상처유압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는 술 먹으면 안 된다.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그러고 뭐 결혼식이고 뭐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예. 결혼식 술 안 먹어도 됩니다. 술은 정말 중요한 약속이 없습니다. 술을 좋아하시는 장태영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술은 끊을 수 있습니다. 최근에는 저도 술을 좀 많이 안 먹는 편에 속하고 마라톤 풀코스 뛰신 분이라 마라톤 참고 영상 나오죠. 마라톤하고 뭐 풀코스 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술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데 4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수술을 해야 되는 항문이 괴사성까지 해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.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고생을 하시더라. 그렇게 해서 술을 끊으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. 근데 간이 술을 먹으면 어쨌든 간이 안 좋아지고 간이 안 좋아지면 항문에 조금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술이 안 좋은 것 중에 탑인 것 같기는 하고 먹으면 좋은 음식 있으실까요? 저는 과일. 네. 과일 야채. 야채. 네. 과일 야채, 식이섬유 뭐 이런 거 추천드리는데요. 포케 진짜 많이 먹는데 샐러드, 과일 이런 걸 먹으면 뭐 전신적인 컨디션에도 조금 비타민들이 많아서 좋아지는 것 같고 변비 예방도 되고요. 네, 그리고 몸에 균형 잡힌 식사 가능하고 대장암 예방도 되고 뭐 항문 질환뿐만 아니라 몸에 참 좋은 음식 같습니다. 수술하고 나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나 변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냐, 변이 굵어지면 붉은 똥 싸면 항문이 아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조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, 죽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. 평소처럼 드셔도 된다. 정상변이 좀 이렇게 수월하게 나와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죠. 우리가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치질 수술하고 나서 항문 협착이 오는 경우가 있죠.
변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굵기 이상으로 계속 나와주면 항문 협착도 예방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주술하고 나서 처방하는 약 중에 약간 팽창성 변비약이 있습니다. 네. 변이 수월하게 나오는 약도 드리지만 어느 정도 변을 좀 굵기를 어느 정도 확보하게 하는 약도 드리기 때문에 저는 또 너무 무르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평소처럼 드셔서 정상병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무서워서 죽을 드신다라고 하시는 분들, 나 항문 변 보기가 무섭다. 그래서 변 보기 싫다. 그래서 죽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변의 굵기가 굉장히 중요하죠. 수술하고 나서 변을 얼마나 정상변을 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부드럽게 얼마나 잘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처방한 약 말고도 식이섬유 더 드셔야 되는지, 유산균 더 먹어야 되는지, 추가 구매해서 드셔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세요? 저는 유산균은 드실 수 있으면 드셔라 라고, 따로 드시는 거 있으면 유산균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유산균 먹는 거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하는데 사실 너무 가용량으로 먹으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죠, 유산균도. 그래서 저는 기본 처방에는 유산균을 처방하진 않고 본인이 드실 수 있으면 드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. 음식 얘기가 나와서 흔하게 하는 질문 중에 또 하나가 회 먹어도 되냐? 고기 괜찮냐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. 어떠세요? 저는 회 먹어도 된다고 해요. 저도 그래요. 회 다 먹어도 고기는요? 네, 고기도 먹어도 된다고 해요. 다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좋은 거는 다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먹는 거 다 먹자주의이기 때문에. 저희가 이제 고기 드시면 변이 너무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변 볼 때 조금 힘들다.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드리면 고기 안 드시는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. 고기 언제 먹을 수 있냐고 질문하는 분도 좀 계시고, 짜고 맵고 기름진 거 드시면 변 볼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라고 설명을 드리면 짬뽕 먹어도 되냐? 언제부터 먹으면 되냐?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짬뽕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서 음식에 대한 에피소드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의외로 치질 수술하고 나면 이전에 변 보던 배변의 양상하고 좀 달라지잖아요. 매일 보시던 분도 안 나와서 걱정하시고, 한 번 보시던 분도 두세 번 보셔서 또 걱정하시고, 이런 패턴에 조금 변화는 있거든요. 3일 동안 변 못 봐도 괜찮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. 그렇게 말씀드리고, 3일이 지났는데도 변이 안 나오면 또는 3일이 안 지나도 배가 아프거나 변이 안 나와도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오시되, 안 나온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저희가 약을 다 드리기 때문에. 너무 불편해하시고 엑스레이상 변이 꽉 찬 것 같다라고 하면 관장을 한 번씩 해드립니다. 3일에서 4일 정도 지났는데도 환자분이 변을 못 보고 직장수지 검사상에서 변이 꽉 차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관장을 해드리고, 대부분 사실 먹는 약을 잘 먹거나 그렇게 하면 관장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. 이거 꼭 먹으면 잘 낫는다 이런 거 없어요. 제발 좀 그러지 마요. 이런 걸 원하시겠지만 그런 건 없다. 그 얘기 하고 싶네요. 저 이 질문 받으니까 좀 움직이시고 운동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수술 후의 활동, 일상생활 이런 것들을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